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31번 최근 10년간 두 문항 출제된 우리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에 20회 때 나왔고 21에 22회 때 안 나왔거든요. 요전에 요 앞전에는 거의 안 나왔던 거. 그러면 두 번 나오고 두 번 쉬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나올 확률이 있겠죠. 한 문제 정도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의 특성.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하나씩 볼까요? 사회복지 조사는 주로 인간의 욕구 충족과 누구? 인간의 욕구 충족. 욕구 그러면 누구 나와야 돼요? 매슬로우. 그 다음에 브래드쇼. 그죠? 그 다음에 알더퍼, ERG, 그 다음에 폰시오엔 등등등등. 기본적으로 요 두 분은 꼭 알아둬야 되죠. 어떤 분들? 요 분들. 매슬로우, 쇼. 요 두 분은 시험때 되게 잘 나옵니다. 욕구 충족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등에 필요한 지식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응용조사 성격이 강하다. 무슨 성격? 응용조사 성격이 강합니다. 두 번째, 주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 계량적, 요즘은 이 계량이라는 말 잘 쓰지 않아요. 요즘은 이건 이제 일본식 한자말이고, 내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20년 전에 이렇게 배웠고, 요즘은 개선이랍니다. 개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계량적,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회 계량은 이렇게 쓰거든요. 계량, 양질로 바꾼다. 좋을 양자, 계량. 근데 요즘은 이 단어보다는 개선, 요 말을 좀 많이 쓴다. 다음, 욕구조사는 대상자 선정과 욕구의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욕구조사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반 집단 인구. 그 다음 뭐 나오죠? 빨리 대답하세요. 위기 집단. 그 다음 뭐 나오죠? 네, 표적 집단. 마지막 뭐 나오죠? 네,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과 욕구의 종, 주로 이제 위기 집단을 선정할 것이냐, 표적 집단을 할 것이냐, 클라이언트 집단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책론 때 나오죠? 책임성. 시험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책론 때 내가 강조했죠. 프로그램이나 대안이 복지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를 시험해야 하는데,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문제를 계량화하고, 이 계량하고 다르죠? 여의자죠? 계량화하고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합니다. 지향이 있고요. 공무원 시험에는 되게 잘 나와요. 이거 지향이 있어요. 지향은 긍정적 의미고요. 이건 부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향한다는 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반면에 지양이라는 건 그칠지제에다가 억누를 양, 그러니까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끔 눌러버린다. 지양이라는 걸. 그러니까는 하지 마, 이런 뜻인 거죠. 지양, 눌러버리는 형태. 근데 여기는 지금 지향이라고 한 거죠. 지향. 이런 단어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향이냐, 지향이냐.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 우리 앞부분에 했던 거는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 또는 사회과학의 필요성이라면, 지금은 유용성.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형성하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읽어만 보세요. 인간 문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 세우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가설의 연관성, 문제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실천 기술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 효과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책임성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조사가 활용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여기 또 은근히 잘 나오죠, 한계가. 자, 사회복지조사는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포함하는데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인식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제한된 기간 내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상 필요한 내용이 조사 종료 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투입되는 조사 요원과 대상의 확대, 조사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은 가치 개입적 또는 가치 지향적 또는 가치 판단적, 다 같은 말, 학문이므로 조사자의 개인적 가치가 조사 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피란달러 효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논리의 타당성보다는 조사 당시에 사회적 사상과 이념이나 정치적인 통제 및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수용되기도 하고 어떻게 된다?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선별주의가 맞다고 하고 어쩔 때는 보편주의가 맞다고 하고 어쩔 때는 무상급식이 타당하다고 그러고 어쩔 때는 무상급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관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 그래요. 사회복지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끔. 맞잖아요. 여름에는 반팔 옷을 입는 게 맞는 것이고 겨울에는 두터운 패딩을 입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이 지식이 필요한 이유. 실천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탐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 새롭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 개입 방법의 개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분석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임상적 자료의 체계적 수립, 조사 대상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의 예방,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장 체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장 체크 보시면 1번 사회복지조사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결정주의적 성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네. 결정 또는 단정, 결정주의 또는 단정주의 같은 말이에요. 성향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지향. 바로 나옵니다. 지향.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인 거죠. 사회복지학은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에 속합니다. 순수과학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얘보다는 이쪽에 더 가까운 거죠. 응용과학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순수과학적, 순수조사 성격이 아예 없다. 그러면 틀려요. 어느 정도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응용과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조사는 순수과학 또는 순수조사적인 성격은 애초에 없다. 아예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more than, 그거보다는 이게 더 높다는 거죠. 응용과학적 성격이.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분석을 위해서 사회복지 실무자에게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지식이 필요하고 실천 지식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방법을 지향. 야, 여기 또 나왔네. 여기 지향. 야,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향. 여기는 지향이고 여기는 지향이고.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에는 목표의 효과성, 서비스 효과성, 과정의 효과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목적 달성 여부를 본다는 거죠, 지금.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된다. 이래도 맞습니다. 자, 대표 기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회 문제. 사회복지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면 사회복지 관련 이론 개발에 사용됩니다.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는 전형적인 탐색 목적의 어떤 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가 탐색 목적의 조사 연구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술적 조사에 들어가죠. 이거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인구 센서스 조사 같은 거는 기술적 조사면서 뭘로 들어간다? 횡단 조사 형태로 들어가요. 횡단 조사 형태로 들어간다. 횡단 조사 형태. 그러면 탐색 목적의 조사 연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탐색적 조사에는 같은 말로 예비조사죠. 같은 말로 예비조사고 크게 세 가지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문헌조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 조사, 마지막 하나는 시뮬레이션.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런다? 특례조사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가 탐색 목적의 조사 연구로 들어가죠. 틀렸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결정주의적 성향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 단정적으로 뭐 하는 거는 뭐 이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얼마든지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에 따라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에 따라 횡단 연구, 종단 연구로 납니까? 횡단 연구는 1회 조사고 종단 연구는 2회 이상인데 이거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죠.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횡단과 종단은 시간적으로 분류되는 조사 범위가 아니라. 틀렸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 디귿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정답 마킹률은 18%. 대부분이 5번을 하셨어요. 좀 안타깝죠. 수업 시간에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아, 작년에는 제가 없었죠. 이제 저랑 함께 하셨으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관련 기출 더보기 19회차 나온 거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학은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뭐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또는 적응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이거 맞고, 사회과학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지식의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A고 이거는 B로 놓고 봤을 적에 A가 아닌 B다? 아니죠. 틀렸죠? 이쪽이 더 세다 그랬어요. 응용과학 쪽이.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 옳은 거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기억, 니은 여기 있네. 정답 4번이네. 예, 89% 잘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조사 문제의 선정이나 조사 방법, 조사 결과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 개인의 가치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다. 아니죠. 개인의 가치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회복지학은 가치 개입적 학문이에요. 다시 한번. 사회복지학은 가치 개입적 학문이에요. 그러면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실증주의, 객관성을 담당하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에서 주로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 나와요. 또는 양적 연구 이런 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회복지 조사에서도. 그러나 사회복지학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는 가치 지향적, 가치 판단적, 가치 개입적 학문이기 때문에 조사자와 개인적 가치가 조사 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주관적인 면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비과학적이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주관적인 면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과학적이다? 이거는 아니죠. 얘는 아니죠. 얘는.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문제를 계량화하고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과학이 아니라.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그 뜬구름 잡는 사전적 의미의 그 어떤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척도화시킬 수 있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눈여겨보시고 다음 사회복지학은 순수과학에 속하며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천되는 실천과학. 이게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순수과학인데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천되는 실천과학.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순수과학이면 그냥 그 교단에서 그냥 그 과학 그냥 그 교수 연구실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천되는 실천과학. 그러면 응용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요 말이라면 결론이 요거라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과학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회복지학은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하며 복잡한 인간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응용과학적 학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순수과학적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아예 안 쓴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나 순수보다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응용과학적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우리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8페이지 봅시다. 사회복지 조사란 개인의 복지 욕구를 정답을 벌써 얘기했네. 실수할 때도 있죠. 자, 이거란 개인의 복지 욕구.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 조사란. 사회복지 조사란 개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는 이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기술을 구축하는데 유용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 실천 이론이죠. 실천 이론. 사회복지 조사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 노인 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무슨 성격이 있습니다? 뭐죠? 사회 개량적. 교재에 있는 말로 하면 사회 개량적 또는 사회 개선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에도 OX 문제 빠뜨렸네요. 자, OX 문제 보도록 합시다. OX 1번 사회복지조사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주로 클라이언트죠.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것은 효과성, 효율성을 책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질적 연구 방법만을,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얘만 사용한다. 질적 연구 A만 사용한다. 아니죠. B도 있죠. 플러스 B도 있죠. 무슨 양적 연구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A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사회복지 개입의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개입의 효과를 입증하고 1번,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2번,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3번, 사회복지조사가 활용된다. 빙고. 맞습니다. 이거는. 자, OX 문제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 키워드 31번, 최근 10년간 두 문항이 출제된 사회복지 조사편,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어떤 개괄, 개념편,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조사의 유형과 절차부터 또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